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상선이 나쁘신 분들이 많죠. 그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갑상선은 우리 온 몸에 음, 어떤 그 생리 활성을 불어넣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그냥 몸이 계속 깔아져요. 다운이 돼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니까.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해서 이제 신지로이드 같은 약들을 먹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약국에서 이제 쭉 관찰해 본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신지로이드는 드셔야죠.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검사를 해보고 신중하게 처방하는 약이니까 거기 맞춰서 드시는데, 안 드실 수는 없어요. 드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신 분들이 거의 단 것 같아요. 그 신지로이드를 드시고도 몸이 아주 가볍고 신나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이 이제 그 전에 물론 더 힘들어가지고 신지로이드를 먹고 조금 개선은 되셨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오래 신지로이드를 먹다 보면 몸이 굉장히 무겁다는 분들이 많아요. 뭐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셔서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이라면 거의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을 수도 없는데, 그게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을 이제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되지 않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바깥에서 약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그거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화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갑상선에서 만드는 그 동일한 호르몬을 이제 외부에서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갑상선 기능이 멀쩡해서 이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생활할 때는 몰랐던 것들, 외부에서 호르몬을 넣어주게 되면 너무 불편한 거죠, 이제. 안 쓸 수는 없는데, 뭔가 하여튼 제일 큰 제가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몸이 너무 무겁다. 굉장히 피곤하다. 그렇게 이제 증상으로 나오고, 그것을 제가 나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대체의학도 동원해보고, 건강식품이나 한방과립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제 그 갑상선 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돕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몸속에 노폐물이 현저히 많이 쌓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폐물을 정화하게 됐을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이제 좀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은 보통 그 생기산으로, 제약 생기산으로 체내 정화를 많이 하는데, 생기산을 쓰는 사람 제일 표준적으로 보면 생기산을 쓰는 사람들은 몸이 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마른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른 사람일 경우에도 생기산을 써서 체내 정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 참 이상하죠. 제가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은 아주 말라있고 정말 기력이 없는 경우에도 그 보약이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생기산으로 체내 정화를 해서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도 아이러니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신지로이드를 먹는 사람이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까? 그것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아요. 호르몬, 이제 신지로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그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비타민 요법으로 치면 비타민 A 고용량을 추천드려요. 보통 제가 B, C 고용량을 말씀드리기는 해도요, 그 A 고용량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A 고용량을 쓰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이에요.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은 비타민 A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한 달이라도 시범으로 먹어보세요. 잘 맞으시면 좀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것도 제가 더 많은, 뭐 제가 약국에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환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일반화를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제안만 해드리는 거예요. 시중에 비타민 A가 5천 단위 이상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제가 전에 얼핏 안구 건조증에 쓴다는 그 신일제약 헬시큐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눈이 시고 한 사람들한테 헬시큐 썼더니 좋았더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는 신일제약 헬시큐가 비타민 A 5천 단위가 들어가 있는 거의 4천인가 5천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항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헬시큐 정도 아니면 여러분 그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A가 4천 단위 이상 들어있는 5천 단위나 4천 단위 이상 들어있는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비타민 BC랑 같이 한번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그 호르몬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 오는 게 이제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그 갑상선 저하증 환자 이야기고,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도 호르몬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는 호르몬 종류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인슐린이 호르몬이잖아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 환자들 인슐린, 그것이 인슐린 호르몬 이렇게 얘기 나오죠. 호르몬이고, 또 어떤 호르몬이 있을까요? 부신피질 호르몬 있어요. 그 피부과에서 두드러기가 났다든지 아니면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뭐 천식이 있다든지 이러면 병원에서 그 부신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제라는 거요. 그거 쓰거든요. 그러면 그게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해서 그 면역을 억제시키는데 어떻게 피부 이런 발진이 치료될까 싶지만 하여튼 특효약으로 쓰거든요. 그것도 부신피질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 호르몬, 그다음에 신지로이드, 갑상선 호르몬. 또 어떤 호르몬이 있을까요? 파킨슨 병이 있는 사람들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제를 먹어요. 그런 것도 또 호르몬이고, 또 그 흥분했을 때 뭐 아세틸콜린,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도 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 종류가 굉장히 많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 호르몬도 있고, 또 슬플 때 나오는 호르몬도 있고, 그 제 책에 아파도 괜찮아 제 책에 보면 정신 작용은 거의 호르몬 작용인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왜 이 호르몬 얘기를 하냐면 호르몬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여러분 소화효소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르몬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몸 바깥에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이렇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가 쓰는 도파민제도 그렇고, 또 부신피질 호르몬제도 그렇고, 인슐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지로이드도 그렇고, 여러분 의사 처방 없이는 쓸 수가 없는 전문약이에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 부분 주의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 몸 안에 하여튼 그 작용이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잘못 쓰면 이게 제대로 잘 써도 꼭 부작용이 따라오는 것이 호르몬 요법이거든요. 여성 호르몬도 호르몬이죠. 이제 여성 호르몬 왜 의사 처방 없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피임약은 물론 따로 있지만 제대로 정말 그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호르몬은 거의 다 의사 처방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부작용이 있고 신중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랑 딱 구별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소화효소제예요. 어떤 분이 그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소화효소제 있잖아요. 그거 일본에서 그 카베진이라고 하는 거, 양배추에 들어있는 성분을 주 원료로 한 유명한 소화제 있잖아요. 그 카베진, 그 병에 유리병에 들어있는, 일본 가면 마트에서 많이 사오시는 그 있죠. 그 안에 보면은 무슨 성분 중에 보면 이렇게 효소 이름이 무슨 아제 하는 게 들어있어요. 뭐 우리가 보통 아는 소화 효소제 하면 아밀라제, 디스타제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카베진 안에 들어있는 지금 효소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무슨 아제로 끝나는 게 몇 가지 들어있거든요. 그건 소화효소제인데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카베진을 장복할 수 없는 이유로 그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 효소를 자꾸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소화 효소가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해롭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죄송했어요. 그거 보고 웃음이 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카베진을 계속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효소제가 아니고 그 안에 중조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산제 일종이거든요. 그게 들어있어서, 그게 탄산수소 나트륨, 그게 이제 그 산을 희석시키는 중조잖아요. 우리가 베이킹소다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거 먹으면 끄 하면서 트림하면서 바로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긴 하는데, 자꾸 쓰게 되면 그 위산이 더 많이 나올 산반동이라고 해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위벽을 좀 이렇게 안 좋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먹게 되면 그 위산이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당장 속은 편하지만 철분이나 칼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들의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위장에서 충분히 산이 나와서 음식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게 되니까 장도 더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조를 쓰지 말라는 건데, 그 중조를 이제 카베진 회사에서 좀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쓰면 득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더 올리고 싶은 어떤 회사의 욕심에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카베진을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약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말고 그 끝에 무슨 아제라고 들어있는 소화효소제는 전혀 우리 몸의 습관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배아제 같은 거 있잖아요. 대웅제약 소화제, 배아제, 아니면 한독약품에서 나온 국민소화제 회스탈 있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소화효소제 되게 많아요. 그런 소화효소제들 맨날 먹어도 여러분 그거 습관성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몸 안에, 우리 소화기 안에 분비되는 거라 꼭 그 세포 내액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소화기 안은 세포 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호르몬이랑 소화효소제는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호르몬은 세포 내액에 들어가고요, 소화효소제는 세포 외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소화효소제는 사실 임산부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 몸이 민감하게 습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